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네, 화요일입니다. 보니까 밖에 날씨가 영하 뭐 11도, 13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이 추운 날씨인데요. 어쨌든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뭐 사만사원이라는 그런 한반도 기후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또 열심히 춥고 또 4일 동안 따뜻해지고 마지막 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이 썸네일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동포 조선족이 이 화교인가? 네, 제가 좀 뭐랄까요? 좀 저돌적인, 좀 공격적인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뭐 상황이 또 한국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에 또 와서 이 체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 한국에 와서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힘든 일도 많이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일을 하고 그래서 뭐 온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동포로서 뭔가 좀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시선이 많이 있지만은 요즘은 뭐 중국 동포들도 삶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일부는 뭐 한국인보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 더 잘 산다 그런 얘기도 듭니다. 뭐 이제는 다들 이 자기 집도 좀 마련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학교도 좀 잘들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경쟁자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상황들도 은연중에 있지 않나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동포들을 같은 이 우리 한민족의 어떤 동포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이 동포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은 중국인이다. 이 화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방송이나 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중국 동포 조선족은 이 화교인가, 이 화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만 좀 제기할 뿐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앞으로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오늘은 이렇게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포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동포에 관심 갖고 저희 방송에 또 꾸준히 들어오는 한국 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을 좀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 간다 그럴까요? 인식을 좋게 나아갈 것이냐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올해 2025년 네 울산을 맞이해서 또 광보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광고 오늘 또 게재해 주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서 봐주시고요. 요즘 인터넷, 네, SNS, 뭐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과거에 2021년이나 2022년도 그때 한참 그 뭐라 그러냐 코로나19 시기 그때 한참 이 중국에 대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뭐 혐오 현상이 한참 좀 고조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이 조선족이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뭐 18가지의 특혜를 받는다, 뭐 40가지의 이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 목록들이 쭉 정리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뭐 주로 보수 우파라고 할까요? 그런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은 어쨌든 한국에 와 있는 이 중국 동포에게 그런 불똥이 지금 튀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곳이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 뭐 조선족 화교 특혜 치면은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네, 뭐 화교 특혜, 중국이 받는 특혜, 대한민국의 B급이다. 또 입시 역차별 현실, 조선족 화교 특혜, 네,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뭐 중국 및 조선족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이다 하면서 이런 글들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대충. 입시 역차별 현실, 조선족 화교 특혜,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거는 중국 조선족 특혜, 내국인 역차별이라고 하면서요. 네,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이다. 뭐 교육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명순위, 뭐 병설 유치원 영순위, 학습비 지원, 학원비 지원, 뭐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대학교 수시, 다문화 특별전형 입학 지원, 대학교 등록금 지원, 대학교 장학금 지원, 대학교 기숙사 우선 배정, 문화센터 교육비 지원, 운전 면허비 지원, 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 또 여기 취업 및 주택 지원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 다문화 시험, 뭐 또 경제 지원 이렇게 이런 지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방법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주고 있고, 이 신인균의 이 국방 팁인가요? 네, 여기 화교에게 지원을 도대체 얼마나 하냐 하면서 국민 혈세로 중국 식민 작업 중이다. 예, 한국, 중국 조선족 자치구 될 판, 뭐 이런 제목으로. 근데 이게 거의 한 30만 명 넘게 이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화교들은 수능을 망쳐도 서울대 의대 합격한다. 네, 뭐 이런 해결을 학교는 서울대 의대 무조건 합격한다 하면서 이런 학교 특례 입학 이거에 대해서 뭐 특히 서울대 그 자료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공바치는 나라인가? 네, 중국은 한국의 땅 따먹기.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나?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려면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쉽게 더 대출을 받고 구매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제는 뭐 팩트 체크를 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현중 학생의 다시 살아난 화교 특별 전형 논란이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반론의 기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족에게 18가지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주장, 뭐 제가 2022년 9월 27일 날에도 그때 팩트 체크를 해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좀 보면은요. 네, 그때 기사를 보면은 전 경기 데일리안의 이 정재학 칼럼이라고 이 조선족은 군림하는가 하는 글, 여기 반론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2022년 9월경 8월경이죠. 그때 이 경기 데일리라고는 인터넷 매체 이 정재학 칼럼으로 게재돼서 이게 이제는 일반 뭐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유통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전문 칼럼으로까지 나와서 그래서 뭐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대한 반박글을 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네, 벌써 이 기사를 쓴 지가 2022년 9월이니까요. 근데 좀 그때도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거에 대한 이런 글들이 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 여전히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고 있구나.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대로 맡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 이 거론되는 주요 내용들, 이 조선족은 화교이다. 참 무제한으로 대출받아서 이 국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취득세, 뭐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뭐 이런 주장,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고요. 이 서울대 의대를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쉽게 입학할 수가 있다. 외국인 특별 전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교한테는 이 특별 전형이 별도 있어서 뭐 중국인, 이 조선족이 쉽게 진학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특별 전형, 그러니까 부모가 다 이제 외국 국적자이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의 어떤 정규 과정을 마치고 들어오면은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들어가고 있죠. 물론 일부는 이 우리 조선족
중국 동포들 중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 학생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뭐 내국인들 입장에서 보는 큰 이 특혜로도 그냥 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인데, 네. 요거는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저는 그 한겨레 신문이 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이 화교 특별 전형이라는 게 그전에는 이 대만 화교 쪽하고 대만 쪽에서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이면은 아마 대학교 들어갈 때 특별 전형으로 좀 특혜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호 후예 조약에 의해서 이 대만 화교들에게는 이 화교 특별 전형을 이렇게 부여를 했던 그런 제도를 실시했지만은 이게 2021년도인가요? 그때 이후서부터는 이게 좀 사라졌다. 뭐 이렇게 해명하는 거를 이 한겨레 신문이 팩트 체크한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인균의 이제 국방 TV 방송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죠. 네, 신인균의 이 국방 TV 방송. 네, 이 방송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국내 체류 외국인 네,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되죠. 지금 한 200만이 넘는데 이 다문화 가정도 지금 한 30만 넘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그 절반이 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이 많이 차지하고 이 다문화 가정, 이 국제 결혼으로 한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도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국제로 기여하거나 어쨌든 그런 경우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들을 펼치는데 뭐 이 신인균 국방 TV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다문화 정책을 빙자한 이 중국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올해가 을사년인데 이 120년 전 1905년도 을사년에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제 시대를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식민지라는 말이 무엇이냐? 식목일,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말인데 이 식민지는 사람을 심는다는 말이다. 일제 시기를 이 식민지라고 했는데 사람, 즉 이 친일 세력을 키워서 이 국가를 이렇게 전복시키고 이렇게 다스렸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인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이 심고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동포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뭐 대림동, 가리봉동 지역 이곳을 지목을 해가면서 가보면은 정말 중국어 간판 많고 뭐 중국어 사용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땅이지만 한국 땅 같지 않은 이 중국과 같은 곳이다.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봐라. 이렇게 조선족 곧 화교이고 이 중국인이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지원 정책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신윤의 국방 TV가 영의를 통해서 이 조선족이 받고 있는 혜택, 그게 무엇이냐? 그거를 쭉 팩트 체크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 네, 이거를 쭉 하나하나 이 팩트 체크 해가면서 신인균의 국방 TV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뭐 물론 저도 이게 이제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한국인과 결혼을 이런 다문화 가정에 의해서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정책에 살라 이런 측면에서 는 일부 지원해 나가게 있는 건데 이게 딱 뭐 중국인을 지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신인균의 이 국방TV는 뭐냐? 국내 체류 없는 외국인 중에서도 절대 과반수 반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도 이렇게 구성원을 보면은 중국에서 결혼해 온 사람들이 많고 그게 반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 지원을 빙자한 이 중국화 정책을 지금 한국 정부가 펼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인하고도 결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정책인데
그거를 이렇게 중국 동포를 그냥 화교, 그러니까 같은 우리 한민족의 동포로 보지 않고 중국인으로 보고 뭐 이렇게 그냥 공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족,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 정도까지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본 시청자가 이 30만 명을 넘게 찍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자꾸 화교로 이렇게 규정 짓고 또 이렇게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낙인 찍어 가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나오고 이런 방송들, 참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외국인 정책이랄까요? 아니면 다문화 정책이랄까요? 뭐 내국인들이 그래도 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정책을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겠죠. 그런 정책 때문에 물론 그 지원을 뭐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별 때는 그것도 그건 제한적으로 받는 건데 크게 이 부풀려서 이 전체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혜택을 주더라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다시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꼼꼼히 심사를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액면적으로 드러난 보이는 그걸로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내용, 이런 것들이 SNS, 유튜브 방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나가고 오면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계속 뭔가 좀 그 정체성을 혼미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측면도 있죠. 물론 우리 이제 중국 동포들도 뭐 중국의 이 소수민족 정책이 이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뭐 중화민족이다 뭐 이렇게를 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2007년도인가요? 그때서부터 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교하면은 한족을 얘기했다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여기서 하여튼 소수민족까지도 신화교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 중국 정부가 이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중국 동포들 중에서도 어떤 화교 네트워크라든가 그냥 화교 단체들하고 같이 또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한국인 입장에서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를 화교라고 규정 짓고 이야기하는 거가 나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들도 스스로 우리가 화교이다 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중국의 그 커뮤니티, 이 화교의 커뮤니티가 크니까 거기에 또 소속해서 같이 좀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렇게 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한국에 와서는 우리의 같은 한민족의 동포로서의 더 이 확고한 이런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대림동 뭐 이렇게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 자꾸 뭐 차이나타운이다 뭐 중국인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이 대림동에 있는 우리 이제 중국 동포들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도 정말 이 중국에서 와서 이 어떤 이 중국 음식을 이렇게 동북 요리를 팔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조선족으로서 같은 한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다 문지방에다가 이 청사 초롱이라 할까요?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상징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이렇게 게재를 건다 그럴까?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조선족 동포들만의 이 특징적인 그런 정체성이랄까요? 한민족의 어떤 그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가는 것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대림동에 우리 중국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어쨌든 동포 단체나 어쨌든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동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조선족으로서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중국인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은 한민족의 동포로서도 뭔가 인식되어질 수 있는 뭔가 그런 상징성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 거리에서 좀 창출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한번 그래서 이 중국 조선교통법은 화교인가? 한번 이 문제에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숙제만 좀 이렇게 안겨놓고 같이 앞으로 좀 고민해 가보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